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우주과학 관련된 책을 살펴볼 거예요. 아시모프의 코스모스. 물론 아이작 아시모프가 지은 책입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도서관에 많이 꽂혀있던 책의 그 작가입니다.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많이 봤거든요. 그 시리즈물에 있는. 그 책을 보진 않았는데 결국에 인생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를 도서관에 보내게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우주에 관해서 이분은 천문학자가 아닌데 천문학 SF 소설을 쓰는 그런 분이시죠. 지금은 후회되는 일이지만 사실 나는 천문학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돌이켜보니 나는 천문학 수업을 위해 기꺼이 희생시켰을 법한 수업을 꽤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천문학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을 만날 때마다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린다. 내가 공식적인 천문학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것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테고 즐거움의 순간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재밌게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이 책이 전반적으로 막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공식도 굉장히 많고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이분이 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하는 그 마음은 정말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같은 상황이 토성의 고리들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고리가 아니라 고리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작은 조각들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토성의 고리가 하나의 그냥 그런 뭐 운석이라든지 그 돌덩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원리는 간단하지만 적용하는 일은 분명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달의 운동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정식은 수백 페이지나 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먼 미래까지 식현상의 시간과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기에 충분하다. 그래도 천문학자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 가정으로 궤도를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모든 물체를 단순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는가. 아니면 세계의 물체만이라도. 이렇게 그 방정식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재밌죠. 그리고 우주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 큰 외행성들을 직접 가보지 않았잖아요. 다 이제 추측하고 상상하고 이제 유추하는, 상상해보고 이제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외계인에 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계인에 관련 영화도 되게 많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바깥에 우주의 행성들을 보면서 행성들에 이게 생명이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외계인에 관한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이제 행성들이, 이제 지구 이외에 거의 행성들이 굉장히 춥거나 아니면 굉장히 뜨겁고 공기가 없고, 사실은 사실은 그게 딱딱하지 않은 지면이 없는 기체 덩어리인 행성이 많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커다란 태양도 그렇고 거의 거대 행성들의 암석권은 전체 부피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반면 지구는 부피의 대부분을 암석권이 차지한다. 지구에만 암석권이 많다는 거죠. 차이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다. 지구는 99.5%가 암석권인 반면 거대 행성들은 암석권이 8%나 그보다 작은, 해왕성은 전체 부피의 약 3분의 1이 기체다. 목성과 천왕성은 기체의 부피가 전체의 2분의 1이고
밀도가 가장 낮은 토성은 전체 부피의 5분의 4가 기체다. 거대 행성들은 거대 기체 행성이라고도 불리는데 특히 토성의 경우에는 아주 정확한 이름이다. 이는 우리가 거대 행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대기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극단적으로 깊고 완벽하게 불투명해서 행성의 표면은 태양이 비치는 쪽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완전하게 어둡다. 대기의 압력도 엄청나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대기는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행성들의 온도는 목성의 경우 마이너스 100도씨 정도이고 가장 낮은 해왕성은 마이너스 230도씨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기의 압력과 독성을 이기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행성을 뒤덮고 있는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거대한 암모니아 얼음층 위에 내려서게 될 것이다. 이런 행성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어떤 생명체도 살아가기에 부적합해 보인다. 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화성만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서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잔해로 달이 만들어졌다는 거대 충동설이 있대요. 그래서 거대 충동설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달의 전체적인 구성이 지구의 바깥 부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바깥 부분이 떨어져 나가 달이 만들어졌다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지구에 비해 기화될 수 있는 물질의 함량이 더 낮다는 것. 그래서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열이 이런 물질들을 증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그리고 달이 원래 지구 가까이 있다가 조석 효과로 점점 멀어졌다는 이론이 맞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조금씩 달이 멀어지고 있대요. 신기했어요. 전혀 생각해 보지 않던, 항상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항상 원래 그런 거, 정해져 있는 달의 크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런 생각이 신기했죠. 그리고 헨리 해성이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헨리 해성이 돌아왔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 헨리 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1656년 11월 8일 런던 근교에서 태어났대요. 그는 어릴 때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20살 때 이미 남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가서 유럽의 위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남반구 하늘의 별자리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별자리가 어두워졌을 때만 보이니까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와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다른데 대체적으로 학문이 북반구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별자리의 기록이 거의 북반구 쪽의 별자리만 남아있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남반구에 있는 별자리들을 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1684년 헨리의 아버지가 살해되고 헨리는 많은 유산은 물려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이 그의 위대한 책 프린키피아를 출판하려 했을 때 로버트 훅과 벌인 과학 논쟁으로 출판을 지원하기로 했던 왕립학회가 지원을 취소했을 때 헨리가 출판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사파를 기획하고 교정본을 검토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해요. 뉴턴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열렬한 지지자로서 헨리는 중력의 원리를 해성에 적용시켜 보았다고 합니다. 해성은 그때까지 천문학자들이 자주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근데 헨리는 자신이 관측한 1682년의 해성이 1456년, 1531년, 1607년에도 같은 경로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이것이 아주 긴 타원 궤도를 가진 하나의 해성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궤도를 연구한 끝에
이 혜성이 1758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근데 1758년이 그 헨리 혜성이 돌아오기 전에 1742년에 사망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반짝반짝 작은 별. 어릴 때 나는 우리 태양이면 정말 절대적이죠. 황색 외성인지 먼지로 불리고 잘난 사람들이 태양을 우리 은하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성원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전에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별들은 무척 작은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읽은 모든 것이 그 생각을 확인해 주었다. 작은 별들에 관한 동화들은 수도 없이 많았고 별은 동화책에서 본 별에 대한 인상인 거죠. 별은 태양과 달의 아이들이었다. 밝게 빛나는 태양은 아버지, 어둡고 희미한 달은 어머니였다. 이 작은 빛의 점들이 모두 우리 태양보다 더 큰 태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하늘의 가족이 무너진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양계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보잘것없는 사실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엄청 작은 그 별이 사실은 태양보다 큰 별이었다는 거.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작아 보였지만 사실은 저 강력한 태양보다 큰 별이었다는 거. 태양도 그런 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태양은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인데 아마도 이제 감성적인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모든 별이 태양보다 큰 것은 아니고 사실 대부분 태양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하게 안도했다고 합니다. 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해주는 이런 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롭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주에 대한 너무 호기심 그리고 재미있는 흥미 이런 게 되게 전달돼서 그냥 같이 즐거웠던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막막하게 그냥 우주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알게 될수록 더 궁금하고 아 그렇구나 그게 또 멀지만 또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는 재미있는 그런 요즘에 관심이 가는 분야예요. 이제는 코스모스 책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을 읽어야 할 시간이라는 느낌이 오네요. 감사합니다.